예,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위주로 조정을 좀 받았어요. 반도체가 좀 떨어졌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슈 때문에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스피 지수를 떼어놨는데 지금이 이제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이 코스닥이나 종목 장세가 돌아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강보합, 코스피는 조정을 좀 받고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잠깐 대형주 먼저 잠깐 봐드리면 지금 반도체는 제가 안 사고 좀 경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나스닥 끝난 이후에 금리 동결된 이후에 여전히 나스닥 변동성을 조금은 경계해요. 추세가 분명히 꺼진 건 아닌데 어쨌든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도 단기적으로 저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라서 안 사고 올랐을 때 안 추격 매수 안 하고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괜찮았어요. 그냥 위에서 박스권 6월달 들어 계속 박스권이니까 괜찮은 추세 유지하면서 종목 장세에 요인이 된다 보시면 되고 좀 탄력이 좋았죠. 엔비디아 관련주였던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올랐다 떨어지고 또 떨어진 밑에 또 저감이 있었을 거예요. 추세 끊긴 건 아니지만 오늘 반도체 조정을 전반적으로 만들었던 하이닉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 2차 전지의 특이한 게 오늘 LG 엔솔을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습니다. LG 화학이 갖고 있는 LG 엔솔의 지분을 한 2조 정도, 3조는 아니었고 2조였습니다. 2조 원 정도를 해외 쪽에 매각을 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돈을 쓰겠다 했는데 이게 사실 2조 원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마지막에 또 물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LG엔솔을 외국인들이 지금 장중에 보니까 대략 30만 주를 때렸어요. 30만 주면 거의 한 1억 7, 8천 정도 되는데 1조 7, 8천억 정도 되는데 그 해외에서 가져간 만큼 장중에 매도가 좀 나와서 저는 뭐 단기적인 수구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그런 흐름이라 보는데 주고받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 시총 2위인 LG엔솔이 떨어지면서 대형주 2차 전지가 좀 떨어졌다. 코스피 쪽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전히 코스닥이 좀 낮고 종목 장세는 이어지는데 문제는 주력이 좀 쉬었죠. 지수가 빠질 때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좀 떨어졌고 대신에 종목들이 또 확산이 됐어요. 금요일 날도 그랬지만 오늘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홀딩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여전히 제 주력인데 오늘 에코프로가 상당히 특이했어요. 에코프로 장중에 멘트도 한번 드렸습니다. 에코프로가 제가 전고가가 나게 되면 신고가 나게 되면 한번 날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렸어요. 지금 당장이 신고가 뚫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고 이때 수요일날 이슈 터지고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잖아요. 이 물량을 지금 FTSE에 편입되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이나 보는 데도 있고 뭐 이거든 저거든 간에 제가 보는 수급 파워가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하고 시장 전체에서 그 다음에 2차 전지 내에서 그 다음에 양극재 중에서 제일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신고가 돌파를 시도를 할 거라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한번 단기적으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 에코프로 BM은 같이 따라가 오늘 괜찮았어요.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은 37만원대 지지선 끊어라 했는데 그것도 괜찮았고 지금 계속 이제 우리 문재인 무거운 LNF 갖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2차 전지 지분을 다 가지고 계시면 상관없는데 이러든 저러든 LNF 비중만 있는 분들한테는 양극재 중에서 좀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딴 걸 옮겨드리고 싶기도 하고 사실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전체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은 상관없는데 이것만 있는 분들은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LG엔솔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수급 이슈 같고 또 반면 LG화학은 좀 플러스 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큰 애들이 매매하는 주도 특징주 중에서 여전히 이수인데 이수는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끝난 건 아니죠. 또 들어오죠, 그죠? 애들이 사실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빌빌거리도 마지막에 또 들어와서 한번 또 상승을 주려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수 페타시스인데 이수 페타시스는 오늘 물량을 조금 맞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물량 좀 맞았지만 5일선 버티고 있죠. 이런 거는 홀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문제될 거 없고 그 레이크 머티리얼스도 같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반도체 쪽에서 강했다가 오늘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제가 공식 드렸던 종목 같으면 위에서 좀 때렸을 건데 5일선 버텼죠 오늘. 5일선 버텼으니까 추세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예고도 붙어 있고 또 과열 종목 지진이 될 것 같으니까 5일선 지지가 되면서 추세는 좋지만 위에서 물량이 좀 나왔다 단기적으로 그런 추세를 보시면 돼요. 자,
자, 다시 2차 전지로 돌아와서 포스코 퓨처에 이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포스코들, 포스코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포스코 엔터는 그냥 계속 똑같았습니다. 포스코 엔터는 그냥 말씀드렸던 36,000의 지지선 끊고 오늘도 계속 금요일 오늘 상방을 노리는 그냥 홀딩하시면 돼요.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제 그 중에서 간단하고 DX로 들어갈 거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시도를 했죠. 딴 것들이 돌아가고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제 금요일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제가 선을 꼬는 게 14,000원대 초반 중반이거든요. 여기서 매물 맞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밑에 사신 분 있으면 팔아도 되는 구간이다. 여기서 흐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차전 종목 중에서는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변동성이 심해서 제가 기준으로 봤던 애경케미칼이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 변동성이 크지만 이 신고가 유지됐기 때문에 추세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2차전지 안 좋았음에도 변동성 수비 좋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크게 올라갔고 요즘 이런 것들은 위에서 나왔지만 추세 유지되기 때문에 밑에 사는 분은 홀딩 하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갈 때 잡는 것보다는 미리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 면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WCP도 있어요. WCP 요것도 추세가 계속 좋습니다. 지금 물량 그때 봐드린다 그랬는데 이미 보호해수는 3월 달에 잘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바닥 받치 올라오고 신고가 흐름 나게 되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패턴을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전략주로 보고 있는 코스모 이거는 똑같습니다. 장중에 몇 번 멘트를 드리긴 했는데 우리 쪽에는 뭐 계속 그냥 저점 유지됐죠. 그냥 뭐 21,000원대에서 유지돼서 별거 없으셔. 그냥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LS가 그때 LNF랑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걸 한번 예로 말씀드릴게요.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현대 글로비스도 그랬고 2차전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LS가 사실은 정권사에서 추천이 막 나왔어요. 회사도 크고 뭐 이제 안전하니까 사실 걔들 기관 입장에서는 추천하기 좋겠죠. 근데 기관들 추천 많이 나오면 무거워요. 기관들 추천 나오면 무겁습니다. 보면 첨보도 그때 그랬잖아요. 사실 LNF도 지금 많이 못 가고 무거운 게 기관들이 자꾸 추천해서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제가 보는 면은 그렇습니다. LS 추천 나오고 12만원대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제 봤는데 10만원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된다는데 여지없이 물량이 나와요. 여지없이 물량이 나옵니다. 신고가 돌파가 안 된 거죠. 예를 들면 돌파 실패했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어요. 2차전지 보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자, 반도체는 아까 레이크 머티리얼스 다시 말씀드렸고 오늘 하이닉스가 조정 받았잖아요. 요거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제가 좀 경계를 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뭐 나스닥이나 엔비디아 고점 단기 고점 말씀도 드리지만 외국인이 비율이 있어요. 외국인이 하이닉스 보유 비율이 상당히 많죠. 대형주고 LG엔솔 나오기 전까지는 시총 2위 종목이었는데 외국인의 하이닉스 보유 지분이 50% 초반 중반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미 다 목이 찼어요. 여기서 만약에 역사적으로 외국인 지분을 더 많이 사서 더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반도체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나스닥이든 반도체 AI 성장 스토리를 제가 중장기로 등락을 보면서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성장과 규제 사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 측면에서도 약간 부담이 되는 상태라서 시장 측면에서 보는 거지 추천을 안 드리고 그냥 반도체 지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HPSP나 한미반도체 관종으로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그냥 유지되고 있으니까 월선 안 깨지고 있으니까 오늘 조정 받았고 오늘 같은 추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엔터도 오늘 좀 쉬었죠. SM이 지금 그때 한번 빠졌던 그 중국 관련 뭐 아이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잘 해결돼서 다시 또 SM에 복귀를 한다 그래서 살짝 올랐는데 보니까 물량 때 돌파를 못해요. 여전히 좀 약하게 보고 우리 가지고 있는 하이브 30만 안착을 하는 과정 한번 슈팅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했던 것 중에는 방산주가 사실 좋았어요. 딴 것들은 다 제가 그냥 짜잘하고 빌빌거린다고 안 보는데 방산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기준보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매수는 안 하지만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 났어요. 이게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이 좀 있겠지만 실적도 되게 좋게 나왔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만이나 중국 그 양안 관계 있잖아요. 이쪽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사실 미국 중국 붙더라도 지금 블링컨 갔더라도 또 뭐 대만 문제 한번 삐걱거리고 있던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신고가 났고 지금 다른 쪽으로 테마 찾다가 이쪽 돈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신고가 났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되고 뭐 저는 그냥
시장 보는 측면에서만 관찰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이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전에 캐파가 약해요. 오늘 단기적 매물 좀 나오는 거 보였고, 철강주 어떤 막 재건이 뭐도 나오는데 동국제약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시면 저는 안 된다 봐요. 단기적 위험한 측면이고, 그다음에 방사 말씀드렸고, 신재생 풍력도 좋았는데 약해요. 시크니컬은 아직까지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재건주 중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재건 테마가 오늘 좋았어요. 삼부토건 1등인데 상한가 붙었거든요. 막판에 한번 볼까. 야, 아깝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언제 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상한가 붙었네. 이 재건주 삼부토건이 상한가 붙었는데, 그냥 이거는 그거죠. 시장 보는 차원에서 얘가 상한가 붙을 정도면 장이 안 좋았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꿈비란 종목이 있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단타도 쳐드렸고 소개도 가끔 해드리는데 완전 개별주예요. 완전 개별주인데 우리나라 또 저출생 관련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뭐 어제 또 이민 관련도 얘기 나오고 그러던데, 흐름이 봤을 때는 이거는 단타 개별주로 봤을 때 꿈비는 2만원대 오늘 막판 안 되고 끝났는데 2만원 돌파는 안착되면 한번 단기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측면에서 그냥 개별주 추천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오늘의 주도주, 그 다음에 대장주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